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76해를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그 아이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세월이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준호는 결혼을 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아이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 아이가 선택한 아내 지은이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지은이는 28배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38이 되었네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옵니다. 명절 때, 생일 때,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찾아옵니다. 엄마, 반찬 드려요. 그 아이는 항상 뭔가를 싸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 된장, 그리고 손수 만든 떡까지요. 저는 그걸 받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호의 복이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은이가 자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장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그리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친구들하고 경주 여행 간대요. 2박 3일 갔다 온대요. 저는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일에 지쳐 있으니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단순한 불안감에 불과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주 여행을 가는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안전하게 갔다 와. 지은이가 답장했습니다. 네, 엄마.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게요. 평범한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슬렸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주말을 견디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자꾸 경주 날씨를 찾아봤습니다. 경주 관광지를 찾아봤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지은이가 이런 데를 가겠지 싶으면서요. 그런데 그 월요일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 앞 편의점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내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요. 지은이? 지은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남자와 지은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경주에 같이 간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군데? 팔짱을 끼고 경주에서 뭐 했던 거야? 저는 화장실 갈 것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지은이를 안 본 척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켰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아들을 바로 불러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 내 아내가 남자하고 다니고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밤 내내 뒹굴었습니다.
수백 번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왜 경주에서 만난 남자가 서울에서 또 만나는 거야? 팔짱을 끼는 건 뭐 하는 짓이야? 지은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생각이 자꾸 꼬였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봤어. 분명히 봤어. 팔짱을 끼고 있었어. 저 아이가 우리 준호를 속이는 건가? 그리고 저 남자가 누군데? 이 늙은 엄마 눈이 흐려서 착각하는 건가? 아니야. 내가 본 게 맞아. 분명해. 저는 아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는 며느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상 밝고 따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경주 잘 다녀왔어? 네, 엄마. 덕분에 잘 쉬고 왔어요. 날씨도 좋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분명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아무튼 잘 다녀왔다니 다행이네. 저는 톡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은이에게 다르게 대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힘없이 받았습니다. 반찬을 가져올 때도 흡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넌 왜 이렇게 밖에 자주 나가? 지은이는 놀랐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자주 나갔어요? 응,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지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 친구들이 자주 만나자고 해서요. 요즘 직장일이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에서 가져왔어요. 시래기 된장국하고. 응, 고마워. 근데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자꾸 밖에만 나가던데? 아, 제 친구들이. 요즘 자주 모여요. 친구들? 다 여자친구? 네, 그럼요. 그래, 그럼 됐어.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마치 제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들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불안함 속에서 저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요. 준호가 소개했던 날이에요. 엄마, 이 사람 지은이야. 지은이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결혼식 날도 기억합니다. 지은이는 나를 안았어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친엄마처럼 항상 모실게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제 아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아이가 정말 그런 아이였나? 결혼식 때 얼마나 예쁘던데. 사람은 변하는 거겠지.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한테 뭐 좀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엄마께서 저에게 좀 차가워 보여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내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지은이에게 뭔가를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뭔가 엄마 때문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은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즘 엄마가 자신한테 차갑다고.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죄인처럼 대해주시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죄인? 넌 정말 죄인이야.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내가 봤어. 너 우리 동네에서 남자 만났잖아. 팔짱 끼고 다니고.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주 여행은 정말 회사 친구들과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우연히 지은이의 직장 동료 민지의 초등학교 오빠를 만났던 거예요. 민지가 선배 여기 하면서요. 그 선배는 경주에서 학회를 다녀가는 길이었습니다. 교수님이셨어요. 그들은 불국사에서 인사를 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후 그 선배가 민지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지은이가 선배를 안내한 거였습니다. 팔짱을 끼운 건 제 나이 또래 여자로서 존경하는 손아래 후배 선배 사이의 자연스러운 친근함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진 봐요. 이건 제 직장 동료 민지, 이분 전화상 선배, 그리고 저예요. 셋이 함께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건 어제 서울에서 만났을 때인데 선배가 제 직장까지 오셔서 인사하셨어요. 제가 선배를 안내하면서 팔짱을 끼고 다닌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했을 뿐입니다. 저는 내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무섭게요. 제가 본 팔짱을 끼는 장면은 단순한 친근함이었습니다. 제 상상과 불안감이 그걸 악의적인 무언가로 변환한 거였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지은아, 미안해. 아주 미안해. 뭐가 잘못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야, 너는 뭘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늙어서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했어. 엄마,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응,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아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더 자주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화를 나눌 때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저를 찾아옵니다. 반찬도 싸들고 때로는 함께 시장도 다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르게 봐요. 그 아이의 미소가, 그 아이의 친절이 모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불안감과 의심은 제 나이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나이 들면서 자꾸 불안해지고 자꾸 의심하고 그런 마음들이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제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요. 지은아,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요, 엄마. 최근에 프로젝트도 잘 풀렸고요. 그래, 다행이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고맙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까 싶고, 우리의 가족이 변할까 싶고, 세상이 나빠질까 싶고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 앞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빨리 확인하는가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물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받아들이세요. 제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의심에 상처받으면서도 그 아이는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용서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친절과 작은 용서와 그리고 진심의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저는 지금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음만 굳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용서할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